칠판 강의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물리 변화가 뭔지 화학 변화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물리 변화라는 말과 화학 변화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변화가 일어나요. 둘 다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날 때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성질입니다. 성질까지 변하면 화학 변화고 성질은 안 변하면 물리 변화예요. 성질에 해당하는 게 뭐냐? 성질은 색깔이나 색이나 맛이나, 그죠? 좀 어렵게는 분자의 종류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이제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색이 바뀌었네? 맛이 바뀌었네? 이러면은 성질이 바뀐 거야. 그러므로 이건 화학 변화네? 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어떤 게 그러면 화학 변화가 있고 물리 변화가 있는지 하나하나 볼 텐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수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을 만나게 해서 전기를 빠지직 하여 기체를 준비한 다음에 그러면 신기하게 수증기라고 하는 수증기 또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은 이 변화는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라고 물어봐요. 수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과 수증기라는 물질은 다 같은 물질이야. 다 다른 물질이죠. 그죠? 근데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했더니 완전 새로운 물질인 수증기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무슨 변화다? 화학 변화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예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 사과를 깎아 놓았더니 갈변 현상이 일어났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겉에가 갈색으로 막 변하는 거 알아요? 그걸 갈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색깔의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사과가 갈변되는 이 현상은 화학 변화다, 물리 변화다. 이것도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색깔이 변했잖아. 또 먹어보면 맛도 되게 없어요. 맛도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습니다. 맛도 변해요. 이런 현상 다 화학 변화. 물리 변화는 뭐가 있나 볼게요. 고체 상태였던 초콜릿이 녹는다. 녹았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하지만 이 변화는 성질까지 바꾼 건가? 했을 때 고체 상태의 초콜릿이나 녹은 액체 상태의 초콜릿이나 맛이 어때요? 맛은 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맛의 변화가 있진 않을 테니까 얘는 물리적인 변화겠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 것도 어떤 변화가 있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음의 맛이나 녹아서 물이 된 맛이나 맛이 어때? 변함이 없습니다. 온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맛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물리적인 변화라고 분석해 주는 거예요. 아하, 뭔가 성질이라는 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통해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할 줄 알면 1번은 끝이 납니다. 좀 더 이제 어떤 예들인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화학 반응식. 여기 완성이라고 써놨는데, 자, 이게 화학 반응이라고 했죠, 이거.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 화학 반응이라고 했잖아. 자, 화학 반응을 이걸 완성해 보는 거야. 자, 스텝 1. 첫 번째는 뭘 하냐면은, 자, 화학 반응을 시킬 물질을 준비해요. 한글로 씁니다.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해서 수증기를 만들고 싶어. 자, 만나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더하기로 표현해. 얘네들을 만나게 해서 수증기로 변화시키고 싶어 할 때, 자, 변화되는 방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써줘야 돼요. 여기 화학 반응식이라 그래서 수학처럼
equal, 는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과학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돼 라는 뜻으로 꼭 화살표를 써주어야 해요. 그래서 왼쪽에 반응할 물질을 쓰고요. 반응할 물질, 그러니까 반응 물질. 얘는 오른쪽은 그것이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이라서 생성 물질은 오른쪽에 쓰게 됩니다. 이때 질자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왼쪽을 반응물,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왼쪽에 반응물,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다가 반응물을 써주고요.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생성물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일단 한글로 쓰고요. 스텝 2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전 세계 공통으로 누구나 뭐 뉴질랜드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기호로 바꿔주는 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스텝 2. 맨 위에 이것만 쓰면 우리나라 과학자들밖에 못 알아듣겠죠, 그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써줘야 합니다. 수소는 우리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수소가 하이드로젠이라서 H라고 표현을 해요. H. 수소가 H라고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연계에 수소 원자 하나.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수소 원자 하나, 이게 H거든요. 자연계에 이 수소 원자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불안해서 혼자 존재하지 않고요. H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된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게 돼요. 얘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 H2라고 쓰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산소도 억시즌, 그래서 O라고 쓰는데 얘도 산소가 자연계에서 이렇게 두 개씩 붙어서 존재하므로 O2라고 써주는 거야. 얘를 더하기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는 물이잖아. 물은 이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두 개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물 분자의 구조예요. 이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되겠죠. 얘를 H 두 마리, 산소 한 마리에서 H2O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는 게 스텝 2야. 두 번째 단계. 자, 수소를 화학식으로 옮기고 산소도 화학식으로 옮기고 수증기도 화학식으로 옮기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 찾아낼 건데 이런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뭐냐면 1g하고 2g을 반응을 시키면 전체 생성물은 몇 g이 되어야 하냐? 3g이 되어야 합니다. 1g하고 2g 딱 반응시키면 3g 되는 게 맞겠죠? 중간에 여기서 추가된 물질이나 빠져나간 물질이 없다는 전제하에 얘랑 만나면 얘가 되는 게 맞겠지. 이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려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 녀석의 질량과 이 녀석의 질량이 모두 합쳐서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수소 분자가 1g, 산소가 8g이라고 한다면 자, 수소 분자 하나는 2g일 거야. 너 2g이야. 산소 분자 하나는 16g이 됩니다. 물 분자는 몇 g 돼야 돼? 18g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너무 잘 썼나 내가? 딱 맞게 썼네. 2g. 맞네요. 16 맞네요. 1대 8대 딱 맞게 썼네. 그래서 이렇게 2g, 16g 만나서 18g이 되는 게 딱 맞겠죠? 근데 봐봐, 이 18g 만나봐. 얘가 하나가 8g이잖아. 1g이잖아. 18g 나오나요? 아니야, 얘 9g 나온다. 이거만, 10g이다. 10g밖에 안 나와. 그치? H2O는 10밖에 안 나오잖아.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야 돼. 얘가 이거 하나하나가 1g이고 얘 하나하나가 8이라 16g이라면 H2O 요 물분자 하나는 8 하나에다가 1이니까 전체 10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 그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H2O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를 쓰고 있어. 자, 수소 분자는, 이걸 분자라 그래. 분자는 원자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원자들이 결합된 형태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걸 수소 분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은 걸 산소 분자라고 하고요.
수증기가 된 것도 물 분자라고 하는데 이 분자라는 녀석은 원자와 원자가 결합된 게 분자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화학 반응이 쫙 일어날 때 반응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가 생성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와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이용되었다면 생성물에도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산소 원자 하나가 사라졌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소 원자도 딱 맞춰줘야 돼. 산소 원자를 맞추기 위해서 잘 봐. 산소 원자가 하나가 없어졌잖아. 산소 원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산소 원자 도망가면 안 되니까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근데 얘는 물 분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 2개를 임의로 더 붙여서 물 분자 2개를 만들어. 그럼 뭐가 부족해집니까? 수소 원자가 부족해지잖아. 수소 원자를 여기다가 한 세트를 더 그려주면 맞겠죠. 그래서 반응물에 수소 원자 4개, 반응물에 산소 원자 2개, 생성물에도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 녀석의 전체 질량이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이 녀석의 전체 질량과 같아지게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거기 맞춰서 뭘 써준다? 앞에다가 개수라고 하는 숫자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수소 분자 몇 세트가 필요하다? 한 세트, 2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2를 써주고요. 산소 분자는 몇 세트? 이게 한 세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 분자 몇 세트가 만들어진다? 2세트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수소 분자 2분자, 산소 분자 1분자, 물 분자 2분자 이렇게 2대 1대1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춰주면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1쪽에 화학 반응식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데 1단계는 한글로 쓰는 거고요. 2단계는 그거를 화학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3단계는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근데 개수를 맞춰주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반응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를 딱 맞게끔 맞춰주는 게 개수 맞추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여기 써있죠. 3학년 과정, 3학년 과정. 3학년 때 요 맞추는 거 하는 거를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똑같게 맞춰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옛날에 독일의 과학자 중에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버랑 보슈라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되게 엄청난 과학자들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인구가 왜 많지가 않았냐면은 지금은 몇 억 명이죠? 알고 있나요? 70억? 당시에는 뭐 한 10억 또는 16억 정도? 근데 그 이상 증가하지 못했어. 현재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밖에 안 살고 있었는데 인구를 아무리 많이 증가시키려고 해도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왜 그랬을까? 먹을 게 없어. 지금은 먹을 게 되게 많잖아. 먹을 게 많은데 당시에는 먹을 거가 많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화학 비료라는 게 개발이 안 돼 있던 시절이야. 비료라고 해봤자 우리가 싼 똥이죠. 똥 가지고 막 썩혔다가 뿌려주고, 그죠? 동물의 똥 이런 것들만 이제 이용했던 아주 유기농이라고 하죠. 그런 방법밖에 없던 시절이어서 비료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어. 비료가 적다 보니까 농작물도 많이 자라지 못하고 적당량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농작물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먹고 사는 인류도 많이 증가할 수가 없었겠지. 자,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해서 뭘 개발해 주냐면 바로 화학 비료를 개발합니다. 화학 비료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화학 비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질소라는 게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질소라는 성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됐다 많다? 공기 중에 질소가 공기 중에 질소는 N2거든요. 무려 78%가 공기 중에 질소로 있어요. 이 질소를 끊어다가 가져다가 화학비료 만들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공기 중에 있는 요 질소는 질소 원자하고 질소 원자가 N2니까 결합되어 있는 형태겠죠. 기억하세요.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공기 중에 있는 거 무려 몇 중 결합? 하나, 둘, 셋, 3중 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셀까 약할까? 엄청 세겠죠. 저걸 끊는 게 너무 어려워. 번개 있죠, 번개. 빵빵빵! 번개 정도 치면 끊어집니다. 번개가 쳐야 끊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결합을 끊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질소를 원자 상태로 만들어서 화학비료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걸 끊어야 이용할 수 있거든. 끊지 못하면 이용이 안 돼. 이용이 안 되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 거야. 78%씩이나 있는 거야. 이용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들어온다, 우리 몸속으로. 하지만 이용이 안 되고 다시 그대로 나가요. 숨 쉴 때마다 들락날락 하는 게 질소예요. 그런데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이걸 최초로 화학적으로 끊어준 사람이 누구다? 하버랑 보슈입니다. 어떻게 끊냐면 쌤이 기억하기에 600도씨의 온도로 높여줍니다. 600도씨 온도로 높여주고요. 기압이 이게 10기압인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압력 있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의 10배 이상의 압력으로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촉매, 산화철이라고 하는 촉매까지 이용해. 촉진시켜주는 물질이야. 어떤 물질까지 투입해가지고 겨우겨우 끊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온도와 압력 그리고 촉매까지 이용해서 이걸 끊어낸 거야. 번개가 쳐야 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서 이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가해가지고 끊어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버보슈가 이걸 끊어서 봐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끌어옵니다. 공기 중에 수소를 끌어와.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든다? 그 유명한 최초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하버와 보슈입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물속에 녹이면 얘가 NH4+와 OH- 만들면서 요 녀석을 이제 식물이 흡수해요. 식물이 흡수해서 거기서 질소를 뜯어다가 마음껏 이용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까지만 딱 만들어주면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만들면 화학비료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텝 2까지 온 거야. 스텝 2. 질소와 수소를 만나게 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 이게 스텝 1이죠. 스텝 1으로 한글로 쓴 다음에 이거를 화학식으로 옮긴 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야. 우리 스텝 3 마지막 단계로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개수만 맞춰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스텝 3 개수를 맞춰보자. 자, 이제 보이나 모르겠어요. 화살표 기준으로 반응물에 질소 원자가 몇 개 있나요? 2개 보여요. N2니까 질소 원자 2개. 생성물에 질소 원자 몇 개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질소 원자. 맞아요? NH3니까 질소 원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릴까? 그림을 그리면 N2는 질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수소는 이렇게 수소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NH3는 N 하나에다가 수소가 무려 3개가 붙어 있는 게 NH3잖아. 자, 뭔가 이상해야 돼. 이거 둘이 뭔가 숫자가 안 맞죠? 일단 질소 원자도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거 한 세트를 더 그려야 됩니다. 한 세트 더 그리자. 이렇게 한 세트를 더 그리면 앞에 숫자가 2라는 숫자가 써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질소 원자는 2개가 딱 맞았어. 이제 뭐가 안 맞아? 수소 원자가 안 맞지? 수소 원자가 몇 개야? 2, 셋,
6개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6개로 맞추려면 세트를 3세트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왼쪽에 반응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전체 원자의 개수가 같아지게 되겠지. 그럼 개수를 써볼게요. 여기는 2가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는 그냥 1이 들어가죠. 한 분자니까. 하지만 수소 분자가 몇 세트여야 한다? 3세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대 3대 2라는 사실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2대 1대 2를 알아낸 것처럼 여기서도 1대 3대 2를 이 방법으로 알아내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 그림 그리지 않고 질소 원자 이 화학식만 보고도 이 숫자를 맞춰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림 안 그리고 하는 방법 연습해보는 거야. N2하고 H2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잘 봐. 쌤이 이렇게 해요. 여기 질소 원자 2개 있네. 질소 원자 하나밖에 없네. 2세트가 필요하겠네. 2세트를 앞에 씁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완성이 됐잖아. 그러면 질소는 맞았고 수소가 6개 들어가네. 그치? 보여요? 수소 원자가 6개 있네. 여기 6개. 3개짜리 2세트니까. 수소 원자 6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으니까 3 쓰면 되겠네. 끝.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이제 반응 개수까지 맞춰주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11쪽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 완성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깐 스시 한번 하고 고등 과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봐봐. 여기 개수를 몰라요. 약간 여러분들 계산하기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좋아하고요. 좀만 힘내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게 마음에 들어 하고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한번 들어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하지마. 자, 이거는 원리가 뭐냐면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개수를 모르니까 여기 개수를 A, 이 개수를 B, 개수를 C라고 해놓고 푸는 거예요. 질소가 반응물에 몇 개 있니? 했을 때 2A개가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하시겠어? 질소가 2A개가 있습니다. 그 생성물도 몇 개 있어야 돼? 2A개 있어야겠죠? 생성물의 질소 몇 개 있니? C개 있죠. 뭐요? C개. 그래서 2A와 C는 같아야 되겠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식입니다. 다시 질소 원자를 표현하는 거야. 반응물의 질소 원자 몇 개 있니? 2A개예요. 생성물의 질소 원자 몇 개 있니? 이게 1이니까 질소 원자 C개가 있어요. 합니다. 그럼 2A와 C는 개수 같아야 되니까 2A와 C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수소도 볼게요. 수소 원자를 보면은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니? 하면은 2B개 있죠. 2B개가 있고요.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니? 3C개가 있죠. 3C개. 또 같아야 되는 거지? 2개입니다. 자,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가 무려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은 2개니까 풀려 안 풀려? 이러면 안 풀려요. 연립방정식 안 풀리기 때문에 만약에 A가 1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A가 1이라면 2는 C잖아. 그러므로 C는 2가 나옵니다. A가 1이라면 C는 2가 나오고요. C가 2가 나오면요. 2B가 6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B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1, C는 2, B는 3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A, B, C가 뭔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정수로 딱 떨어지면은 잘 구한 거야. 넣어보자. A에다 1을 집어넣어. 너 1이래. B는 3이래. C는 얼마래? 너 2래. 맞나요? 1대 3대 2. 딱 맞죠? 수학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줘요. 미정계수법.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식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게 편하게 풀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책에도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숫자로 문자로 표현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좀 쉬어. 피곤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